경제 신문 읽어줘. 24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부동산 서초구 이어 성동구도 아파트 정고점 돌파. 서울 전셋값은 64주째 상승. 지방은 매매 전세 모두 약세.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는 한 주간 0.58%나 뛰며 2022년 1월 정고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는 이번 주 0.26% 올랐고 20주 연속 상승세다. 지방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도 0.02% 떨어지며 약세가 지속됐다. 미분양이 많은 대구 마이너스 0.13%, 대전 마이너스 0.06%. 성동구 아파트는 6주 연속 0.5% 이상씩 올라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음 종합면. 고금리 피로감에 미국 경제에 한계가 왔나? 7월에 금리 내렸어요. 8월 3일 날짜. 미 고용지수 4년 1개월 새 최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 실업수당 청구도 1년 만에 취약, 제조업 지수도 빠르게 냉각. 연준 금리 인하 속도 낼 듯, 9월 빅스텝 인하론 급부상. 미국 제조업 고용 악화 충격, 저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지 2년이다. 고금리 피로감에 경제가 퍼질 때가 됐다. 파월이 한 발 늦었다. 9월 금리 인하설에 환호하던 글로벌 경제가 하루 만에 싸늘하게 식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날 경기 바로미터인 고용과 제조업 지표들의 일제히 불황을 가리키면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란 불안이 확산됐고,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한 발 놓쳤으며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1일 미국 제조업 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우려한 고용시장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고 미국발 고용 둔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염려도 나왔다. 전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했지만 시장은 저조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주요 지표상으로 침체 징후가 뚜렷하다.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지수는 43.4를 기록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43.4라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45.4보다 높다며 당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0개월에 접어들던 때라고 밝혔다. 7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46.8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2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9월 47.2보다 낮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10월 PMI는 38.2까지 추락한 바 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41.8 수준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4,000명 증가한 24만 9천 명으로 이렇게 심리적 저항선인 25만 명에 근접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급증한 것은 허리케인 때문에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늘은 겁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실업률 상승을 지적하며 경기 침체 신호의 시작을 알리는 샤메 법칙에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이라고 분석했다. 샤메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간 가장 낮았던 시점과 비교해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의 시작으로 진단하는데 현재 이 수치는 0.43%포인트 높은 상태다.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미 컸지만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장기간 고수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샴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발표한 샴도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 평균이니까 4달 전이면 3월달인데 3월달에는 그때 경기 침체가 이미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샤메 법칙은 경기가 침체 올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왔으니까 대응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칙인 거고 3월달에 경기가 침체가 왔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때 3월달에 경기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샤메 법칙이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미 커졌지만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장기간 고수하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언급할 게 한 가지 더 추가인데 프로그램 매수에서 알고리즘상 샤메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무조건 막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메 법칙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블랙 먼데이 그때 완전히 대폭락을 한 거죠. 노동시장이 꾸준히 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스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기가 더 진짜 경기 침체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식 시장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다음 이거는 8월 5일이면 월요일 연중 9월 비컷도 늦다. 윌가 8월 긴급 인하론까지 꺼내. 고용시장 연준 예상보다 악화. CT 올 실업률 5% 넘을 것. AI 과잉 투자 실업적 부진에 빅테크 종목 투매 쏟아져. 서프라임 코로나 때처럼 연준 긴급 회의에서 금리 내려야. 코로나. 여기서 비컷은 0.5% 금리 포인트 인하를 한다는 의미고 미국발 침체 글로벌 증시 강타 검은 금요일로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시장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떨고 있다.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이틀째 폭락한 데다 주말 새 큰 악재가 2개나 터졌기 때문이다.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지분을 절반이나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기 침체론에 힘에 실렸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출하 연기 소식이 인공지능 과잉 투자론에 기름을 부었다. 뉴욕 증시 연쇄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밖으로는 고용 충격, 안으로는 빅테크 실적 부진이 꼽힌다. 특히 빅테크 실적 시즌과 맞물려 최근까지 증시를 견인해온 AI 거품론까지 부상하면서 죽음의 효리를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번 증시 폭락의 방아쇠는 지난 2일 발표한 7월 고용 보고서다. 여기에 미국 노동통계국은 7월 초 발생한 허리케인 베를이 이번 고용 데이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을 더했다. 시티그룹은 실업률이 4.3%로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분명해졌다면서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향후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올해 실업률이 5% 이상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조짐이 확산되자 윌가는 일제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횟수와 인하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거 수정했다. 애들이 얘기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상한 대로 될 것도 아니고. 다음 연중 최고 찍은 미국 공포지수 빅스 대선 전국에 더 뛴다. 8월 6일 화요일 변동성 지수 하루 82% 급등, 미국 대선 혼조, 금리 인하 변수, 위험자산 투심 위축 불가피, 유틸리티주 집중투자 XLU, 전세계 방산주 담은 SHLD 등 경기방어 ETF 대안으로 주목. 역대급 변동 장세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면 소비재 등 민감도가 작은 섹터에 주목하는 보수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3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향후 전개될 미국 대선 전국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5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빅스는 장중 42.7까지 치솟았다. 이는 하루 전 이자
직전 연고점인 지난 2일 23.39보다 82.6%나 높은 것이다. 빅스 오름세는 오늘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에도 미국 대선 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빅스 상승과 함께 미국 대표 지수의 되돌림이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같은 이례적인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과거보다 이 같은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됐다. 보수적인 투자에 맞는 섹터주를 모은 상장지수 트렌드가 전기, 수도, 통신, 가스, 유틸리티 관련주, XLU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S&P 500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 SPLV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로 해서 묶은 거 이런 걸로 투자한다는 의미고. 다음, 외국인 매도 폭탄의 와르르 과도한 폭락 이번 주 반등 가능. 8월 6일 반등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인 거죠. 추세 전환이 되려나 아니면 2차 파동이 올 거냐. 역대 최대폭 고꾸라진 코스피 코스닥 장중 2400깨지기도. 주가지수 연중 최저로 추락.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 8% 5%. 코스피 종목 98% 주가 하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미국 경제 성장률 여전히 견조. 고용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충격을 받으며 기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외국인이 쏟아낸 대규모 매도 물량 여파가 컸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발생한 수급 악재가 다시 투매를 낳는 악순환으로 증시를 끌어내린 형국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져 주가 하락폭을 키웠다. 과거에 2000년 동부 그 다음에 2007, 8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적이 두 번 있어요. 0.5%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올린 다음에 개박살 나가지고 다시 급하게 다시 내렸죠. 이번에도 올린 다음에 위에다가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인데 힘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막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0.25% 올리고 또 올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금리는 미국 금리를 인하한다 얘기를 하고 일본은 또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지가 않겠죠. 급하게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발작을 한 겁니다. 5일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나란히 발동됐다. 한국의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6%를 치솟은 45.86을 기록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받은 국내 증시에 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닥친 주요 원인은 외국인 매도 공세가 불거진 연쇄 투매를 이어주고 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은 장초반 외국인이 중심으로 나온 매도 물량이 대량의 반대 매매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8% 가까이 내리자 8조 5천억 원이 넘는 코스닥 시장의 신용 거래 용자 잔액에서 반대 매매가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되어 온 엔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증시의 핵심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얼마나 남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간 반도체 섹터와 시총 상위 종목을 쏠렸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 강세가 한풀 꺾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진정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것이라며 코스피가 최하단인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8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력은 적다고 분석했다. 엔달러가 160엔까지 갔다가 약세가 엄청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개뿔도 모르는 일본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가지고 141엔까지 갔다가 부총재가 다시 또 사고 수습을 하는 바람에 144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날 증시의 추락이 과도했던 만큼 이번 주 안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안타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증시가 고용 지표에 과도하게 민감히 반응한 상황이라며 침체보다는 모멘텀 둔화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리바운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을 하자면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은 일시적 조정이고 그 다음에 상고 하저 약간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8, 9월 달에.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윤주호 센터 사업부장은 뭐 조정이 있는데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박세익 전무 같은 경우에는 좀 1파 상승을 했고 2파 하락을 했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하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재선이 끝나는 11월 달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서부터 25년 4월까지 빅테크 종목이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주호 센터장은 금융주가 밸류 관련된 금융주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유명간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대선이 끝나고 반도체가 다시 주도 종목으로 올라설 거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생겨가지고 조선주 좋고 화장품 좋고 이렇게 3개 종목, 3개 섹터를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 침체, AI 거품 앵캐리, 아시아 증시 도미노 붕괴, 한일 대만 최대 폭락, 반도체 강국 블랙먼데이, 엔화값 원화값, 엔화당 원화값 4.6% 하락, 앵캐리 청산 수요 몰려, 공포 질린 외국인 썰물, 안전자산 채권의 뭉칫돈. 패닉셀이다. 미국 경기 침체, 빅테크 기업 실적 악화가 일파만파 퍼지며 5일 아시아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다. 특히 일본 엔화값이 최근 급등세를 타자 사상 최대 규모로 쌓였던 앵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낙폭을 키웠다. 앵캐리 자금은 그동안 137엔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실제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하루 만에 4엔 넘게 뛰며 141엔대가 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요동친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 현실화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코스피는 234.64포인트 마이너스 8.77% 급락한 2441.55를 마감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11.3% 하락해 700선을 늦었다. 691.28. 두 시장 합쳐 이날 하루에 만 235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다. 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반면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초강세를 보였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33%포인트 내린 연 2.8포인트 장에 마쳤다. 올해 이후 인공지능 기술주 투자 열풍에 시총 상위 반도체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한국, 일본, 대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는데, 이 같은 AI 랠리가 쉽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고개를 들며 이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김경훈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변동성이 큰 아시아 신흥국 주식을 먼저 정리하려는 패시브 자금 유출이 있었다면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며 횡보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마지막 엔화값 진정되자 일본 증시 반등, 앵캐리 추가 청산의 촉각. 8월 7일 수요일 폭락하고 다음 엔 역대급 폭락 다음날 니케이 사상 최대폭 상승, 엔화값 하락에 수출주 급등, 전날 12% 폭락분 일부 회복, 기시다 총리, 상황 예의주시, 일본은행과 긴밀하게 협력, 앵캐리 트레이드 규모 따라 일 증시 다시 출렁일 가능성.
일본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뢰 덕분이다. 하지만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5일 급락했던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평균 주가가 대폭락 하루 만에 급등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틀 새 급등락 원인이 명확하지만 니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엔라카 급등은 수출 기업이 많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청산이 시작된 엔케이 트레이드도 일부 진정세를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케이 트레이드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투자하는 거래다. 그런데 중국은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외환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I 거품이 별로 없으니까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난달 일본 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현재 0.1%에서 0.25% 인상하면서 엔케이 트레이드 총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양국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